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전라북도는 매주 수요일 축산 환경 및 소독의 날로 정해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축산 납치 민원은 최근 5년 동안 3배가량 증가했을 정도로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축산 납치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축산업자들은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해결 방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순정농협의 고창인 조합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악취주방 범시민연대 김용채 상임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이 도내 시군 중에서도 이 정읍시가 악취로 인한 피해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이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내용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정읍이 전국에서 네. 아마 단위 면적당 축산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전국 축산 규모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다고 그러는데 악취 피해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악취가 갖고 있는 그 독성으로 인해서 악취 냄새를 맡고 나면 굉장히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시달리죠.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울증이라든가 각종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사회에서 악취가 범람하다 보니까 네. 귀농이나 귀촌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저희들이 늘린다고 하지만 네. 그런 장애인 때문에 정읍에서 인구를 유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걸 피해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집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락이 돼서 지역 경제에도 그렇게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조합장님, 이 현재 업계에서 이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좀 어떤 노력들이 좀 이어지고 있나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축산인들도 축산 이 악취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드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두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악취를 최대한으로 감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태액비 자원시설 이게 운용으로 가축 분뇨를 신속 수거를 하고 있고요. 2021년도 현재 전국의 27개 축협에서 31개의 자원화 시설 또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공동 자원화 유탁 처리 물량이 약 960만 톤인데 그중에 축협에서 유탁 처리 물량은 89만 톤, 또한 그 위에 민간 시설에서 하고 있는 것이 871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 친환경 대비 악비 생산 자원으로 자연순환 농업에 정착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요. 금년부터는 퇴비 유통 전문 조직 등 운영으로 축산농가 퇴비 처리를 지원하고 퇴비 교반, 조사료 단지, 살표 대행 및 퇴액비 처리 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순정축협도 약 1억 9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도 신규 사업인 퇴비 유통 전문 조직 사업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셋째는 정부 정책 사업 참여로 축산 냄새 개선을 위해 노력은요. 특히 저희 순정축협은 축산 내와 축산 내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4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축산 농가에 사료 첨가제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축산 농가 의식 개선을 통해서 축산 냄새 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축산 관련 종사자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축산 환경 컨설팅, 청정 축산 농가 발굴 및 우수 사례 홍보 등을 통하여 축산 농가의 의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그 현행대로로 하면은 이 악취 배출 시설이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이 1년 이상 민원이 좀 계속 제기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실제로 악취 배출 시설에 대한 민원 해결이나 단속 관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행 법 체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현행 악취방지법에서 그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는 두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악취 배출의 장소가 네. 업소가 2개 이상일 때는 악취 관리 지역 시설로 네. 지정을 도지사에서 하고 있고, 네. 두 번째는 단 곳에 한 곳에만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 시설 지역으로 하죠. 네. 그래서 좀 그런 나누고 있다는 걸 좀 미리 저희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악취 관리 그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도에서 관리를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된 법을 적용하고, 신고 대상 시설 지역은 지자체에서 되게 관리를 하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1년 이상, 3회 이상 법을 위반했을 때 신고 대상 시설 지정 요건이 되는데, 네. 아마 이번에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 1년의 기간을 두지 말고 네. 한 번만이라도 법률이 위반되면 네. 신고 대상 시설 지역으로 지정하자는 굉장히 강력한 법을 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건 있었지만은 네. 실효적으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특히 악취 문제는 그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악취를 적시에 이걸 그 포집해서 네. 이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법안을 만드는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준병 국회의원이 이제 축산 악취 방지 패키지 3법을 발의했는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그러면 주요 쟁점 내용이 이제 뭐냐면 4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악취 관리 지역 외 신고 대상 시설 지정 요건을 개선하자.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이상 민원이 지속되고 네. 3회 이상 기준이 초과됐을 때 이 사항을 지속 조건 1년을 아예 없애고 1회 이상으로 하자. 네. 이제 그런 게 나왔고, 두 번째는 신고 대상 시설의 악취 방지 시설의 운영, 관리 규정을 신설해서 네. 농장 스스로 이걸 관리하고 지킬 수 있게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네. 세 번째는 악취 검사나 실태를 조사할 때 지금까지는 뭐 방역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네. 실제 이걸 조사를 못하게끔 뭐 고의적인 아니지만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해서 그 타인 토지를 출입할 때 네. 근거 조항을 갖고 거기에 합리적으로 좀 하자. 네. 그런 조항이 있는데 요거는 이미 다른 뭐 측량이나 여러 부분에서 이거 그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도 축산 쪽에 좀 도입을 하자. 그런 내용이고, 한 가지는 또 그 신고 대상 시설 내에 그 시료 자동 채취 장치 설치 시 지금까지는 그 부지 경계선에서만 이걸 채취를 했는데 네. 안에 가서 이거를 좀 채취를 하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나왔죠. 이런 문제 왜 나왔냐면은 네. 저희가 이게 현장을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또 관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장이 몇 군데 있는데 네. 서로 책임을 전가해요. 우리 농장은 잘하고 있는데 저쪽 농장은 저쪽 농장에서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우리는 괜찮은데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우리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책임 전가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러지 말고 직접 농장 안에 가서 이걸 한번 채취를 해보자 네. 하는 그런 제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항 등은 오히려 축산농가에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법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대표님께서는 꼭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또 이 축산 업계에서는 이 해당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축산업을 이어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많이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현재 그 축산업계에서는요 지속적인 악취 발생으로 이렇게 잦은 민원과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설을 규제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호하라는 법의 개정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만 국내 축산업의 현실상 대부분의 축사가 개방 행님을 감안할 때 기존 1년 이상의 민원 지속 조건을 삭제하고 단 한 번의 검사로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하는 것은 축산농가에게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개별 축산농가 배출 허용 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밀접 지역이 있을 때는 금방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밀접 지역 같이 연대는 배출 총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원인 유발 농가가 특정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또한 최근 정부에서는 강력 악취 개선 사업, 대비 부속도 검사 제도 시행, 또 사육, 밀도 준수 등 악취 저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있고요. 축산 농가도 책임을 갖고 냄새 저감을 위하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검차 악취 방지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한 번이라도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 시설로 지정 의제가 될 경우 생업에 저희들 생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래서 악취 시설 지정 요건에는 축산업의 현실을 좀 반영해 줄 것을 저희들이 건의해 드렸습니다. 의원님한테. 또 저희들이 냄새 측정기를 설치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지금 많은 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우는 평균 한 사람 앞에 50두예요. 그 비싼 기계를 설치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말씀드렸더만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한번 검토해 보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께서도 좀 의원님과 만나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건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오갔나요?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정읍을 중심으로 이제 전국적인 그 악취 추방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이제 결국은 농가에서 선행적으로 스스로 이거 악취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과 상생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행정 쪽에 강한 제재를 좀 해달라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는데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정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안을 제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악취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안을 제시해도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꾸 저희는 이 문제를 지방자치로 가져가지 않고 환경부 산하에 있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갖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7번 재정 신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재정적으로 좀 보상해달라고 저희들 7번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7번 신청해서 7번 저희가 100% 승소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지자체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는 시청 한 군데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그 생산자 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거 어느 한 군데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TF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정읍의 악취를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자. 그리고 진단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한번 해보자. 그런 대화가 저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TF팀 구성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저희가 건의를 드렸고 윤준병 의원께서도 그거를 약속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언제까지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정읍의 악취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경험치를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악취 문제 해결해서 정읍이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악취 문제가 사실 조합장님 고의로 그 축산업자분들께서 이렇게 고통받아라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그 민원인 분이나 아니면 축산업자 분들이나 상생을 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축협 측에서도 좀 그 안정적인 축사 운영이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어떤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저는 바이오가스, 또 펠렛, 그런 고체 연료와 산업용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대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연화 모델을 저는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축 분노 자원화 시설을 좀 더 확대해 주라. 그래서 실은 저도 우리 축협에서 지금 정읍에서 친환경 대비 공장을 지금 지으려고 지금 부지를 지금 보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지역 여건에 맞도록 축산과 경종 간에 연결하여 경축순환 모델을 재정립할 수 있고 가축 분노 경축순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시에서 지원을 좀
저는 드리고자 했고요. 네. 셋째로는 이제 저희들이 대비 부숙도가 지금 3월 25일부터 저희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무에 따르게 농가 맞춤형 부숙도를 할 수 있도록 네.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요. 또 지금 또 퇴비사가 없는 또 축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 데나 또 공간이 협조한 그런 농가나 연로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장비가 없잖아요. 그런 장비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사업 지침을 네. 좀 마련해 주시고 농가 방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네. 좀 행정적으로도 좀 많은 도움이 양측 다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대표님 지금 또 악취주방 범시민연대에선 또 악취저감 시설을 개발 중이라고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 3월 25일부터 이제는 부숙도에 따라서 마음대로 그 축분을 버릴 수 없는 살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악취를 없애겠다고 많은 방법들이 동원됐죠. 뭐 중화 시스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슨 약품 처리도 하고 미생물도 많이 뿌려보고 그런데 그것들이 부분적인 효과에만 그친 거예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냄새는 여전히 나고 악취내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은 계속 상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있지만 악취를 한 군데 집적해서 모아서 이걸 태워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한 1년 7개월 동안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개발을 다 했습니다. 네. 해서 지금 공장에 지금 설치를 해서 지금 일단은 실험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실험 가동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네. 그것이 정말로 악취를 저감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네. 그것을 저가 코스트로 해서 양산 체제까지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이 축산 악취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향한 것은 네.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 축사를 키우신 분은 소수이지만 그 소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죠. 사실은 정읍에 불법 축사가 22만 평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의 보호 아래에서 축산업을 해왔어요. 이제는 정부에서 자꾸 뭘 해달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그동안 많이 재정적으로 축적했으니까 그거를 사회에 같이 기여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틀을 우리 축산인들도 이제는 그런 좀 전향적인 자세로 바꿔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내가 유발시킨 악취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어떤 그런 유발자 원인 책임 원칙을 갖고 임해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창인 조합장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축협에서는 지금 이렇게 친환경 축산 경영 기록 파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대비 부숙도라든지 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넣어서 할 수 있게끔 저희 우리 축협에서는 지금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한 앞으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올해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우리 조합원님들이나 축산인들이 좀 더 계몽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축산업은 지금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지금 저희 축산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또 국민들의 식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축산농가에서도 악취 저감을 위해서 정말 또한 청정 축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요. 또한 국민들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축산인들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좀 더 넓은 사랑으로 좀 이해해 주셔서 우리 지역민과 축산인들이 함께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함께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축산 악취, 우리 지역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전국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도 줄이고 축산업자들의 부담도 줄이고,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일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실속 있는 행정과 법 제정을 기대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전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